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71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18일 차고요. 83페이지. 성공은 당신 것. 밑에 있는 단락이죠. 7번째 줄 밑에서. 네. 우리가 느끼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왜 손님이 자리에 앉아 주문할 준비가 되면 지체 없이 주문받는 전담 직원을 두지 않을까? 이들은 왜 스위치만 누르면 손님이 주문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작은 불을 달아놓지 않을까? 이들은 왜 이 지극히 중요한 시점에 맨날 주방으로 사라져 버릴까? 이들은 이따가 돈 받을 때가 되면 틀림없이 또 그럴 것입니다. 체험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두 시점을 망칩니다. 첫 시점과 끝 시점을 망칩니다. 우리는 서빙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에 이미 짜증이 났는데 이제 돈 낼 때가 되면 또 한 번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지자를 얻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종업원과 만납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무신경한 종업원이 있고 활기에 차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그들이 존재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있거나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종업원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종업원에 비해 2배의 팁을 받습니다. 그러한 피드백은 팁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인기와 평판, 재방문 고객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왕족처럼 대우받는다면 우리는 그 식당을 기억하고 다시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드물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왕족처럼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상대방에 대한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영업을 해도 식당을 해도 그렇게 하겠죠. 모든 것들이 손님에게 편안하게 친절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냐, 그들의 존재, 내 존재,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나를 참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에서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중요하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것.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보고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성공적이지 못한 어떤 것에 제가 짜증이 나는 것은 그것이 따분하기 때문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따분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이 식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드디어 누가 한가롭게 걸어와 관심 있는 척하면서 그 유명한 질문, 이제 주문할 준비 되셨습니까? 를 해주길 기다리는 일보다 따분할 수 있을까요? 잘 있거라. 우리는 주문할 필요가 10분 전에 되셨단다. 가 우리 마음속을 스치는 대답입니다. 그때 맞춰주지 않고 너무 기다리게 한다거나 식당에서는 빨리빨리 주문받고 빨리빨리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빨리 나오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맛있으면 더 좋죠. 너무 길게 기다리면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리 나오는 게 어쨌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게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결들을 이제 자영업을 한다면, 식당을 한다면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자기 업종에 맞는 손님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패스트푸드 체인 같은 차갑고 인간미 없는 기업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나 요즘에 흔해 빠진 소매점에서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제품 진열대 사이를 헤맵니다. 찾고 있는 물건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 종업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도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종업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가 직원 아닌데요 소리만 듣고 멋쩍어 할 가능성까지 무릅쓰며 돌아다녀야 합니다. 급기야 우리는 이런 젠장하고는 나가버립니다. 근데 참 이렇게 좀 별로 대우가 별론데도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대우가 진짜 별론데도 잘 되는 데 있거든요. 저는 여기 시내에 그 모밀국수 잘하는 데가 있었는데 진짜 그 아줌마 욕쟁이 아줌마거든요. 정말 성질 분노의 아줌마. 손님이 많았어요.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코로나 시작 전에 아마 그 코로나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문 닫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그 맛이 생각이 나고 그런 거예요. 맛이. 아, 그 아줌마 어디서 안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우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은데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우도 잘해줘야 되는 거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근데 그 기본에 내가 상대방을 왕족처럼 대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왕족처럼 뭔가 이렇게 왕족이라고 그래서 자부심이 아닌 가득 찬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의식이 어떠하냐, 내 에너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하는 게 이제 다른 거죠. 네. 우두커니 기다리게 만드는 식당에서 우리는 나가버립니다. 우두커니 기다리는 식당에서. 요새는 뭐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러니까 이름만 쓰는 데는 그 근처에 있어야 되고 전화번호까지 쓰면 전화를 해줘요. 그러다가 뭐 갑니다 안 갑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 줄만 서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전화번호까지 적는 거는 그 손님들에게 대한 편의를 더 봐주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가 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배고프고 조급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를 내는 까닭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편의, 우리라는 사람의 기쁨을 그들이 경멸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돈을 원합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식사할 만큼 매우 배가 고프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고객들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돈만 뜯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위장 때문에 돈을 뜯기는 셈입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돈, 그들은 그런 우리의 어떤 행복이나 편안함, 빨리 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 대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돈만 원한다는 거죠. 돈만. 그래서 그들의 돈을만 원하는 것이냐, 그들에게 얼만큼 친절하게 베풀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손님들, 고객들의 이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유,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끊임없이 어, 내 나를 봐야 돼요. 나의 의도를 봐야 돼요. 내 의도를 봐야 되는데 그 의도가 에고가 내 마음에서 하는 의도고 그냥 참나 의식에서 볼 때 그 내 마음에서 하는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면 스탑. 들키는 순간 스탑 해야 돼요. 알아차리면 스탑인데 하고 있네를 모르고 있으면 계속 작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나를 보는 게 내가 나를 알고 나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 내 마음 알아가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겪는 일은 같은 식당을 계속 이용하는데 해가 바뀌어도 메뉴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과거에 학원에서 배운 이후로 새로 요리법 익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똑같은 메뉴만 고수하는 것은 융통성 없기, 유연성 없기 하는 법을 다 익혀 쉬워진 일에만 붙잡혀 있기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창의성, 다재다능함, 독창성이 부족한 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질리는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메뉴를 연구하고 또 바꾸고 좀 이제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 물론 일부 메뉴는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잘 나가는 그 메뉴 자체는 이렇게 제가 이제 엊그제 일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이었구나. 고깃집을 또 갔거든요. 막내 고기 사준다고 갔는데 원래 요새 꽂힌 고깃집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꽂힌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금방 애벌 이렇게 구워서 주는 거예요. 구워주는데 고기도 맛있는 거예요. 육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일요일날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도 원조라고 그래서 갔더니 별로 안 좋은 거 있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거기도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문이 닫아서 그 옆집을 갔는데 이제 이렇게 애벌 딱 이렇게 구워가지고 육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딱 준데 고기도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건 그냥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좀 기다리네 하는 그 느낌은 있더라고요. 근데 다 구워서 탁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리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걸 기다리지 않으려면 미리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구워서 나왔는 거와 저쪽에서는 내가 구워야 되는 거 그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인이 잘 나가는 집, 이 집은 제가 좋아하는 이 집은 잘 나가는 집은 돼지갈비에 별표를 해놨어요. 여기가 제일 잘 맛있는지. 근데 이제 또 나머지들은 또 이제 개발을 또 해내겠죠. 어쨌든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앱을 구워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맞춰져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잘 되겠더라고요. 장사가 3명밖에 일을 안 하던데 네.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고객들에게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맛있게 잘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연구 안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자영업을 안 해가지고 저는 너무 편하고 제품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고 내가 고객에 대한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만 잘 해서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뭐 애벌 구워서 나와야 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네. 또한 일부 고객이 기대로 애가 타고 흥미롭고 흥분되는 신선한 경험을 하도록 끊임없이 바꾸어야 하고 그래서 창조적이고 새로워야 합니다. 고객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창조적이고 새로워야 한다는 거. 네. 작은 동네 식당이 생각납니다. 좀 웃기는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메뉴 구성이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한 가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식적인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샐러드 드레싱을 주문하니 라즈베리 비네그레트가 있고 지금은 그게 다라고 했습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아니면 페타 치즈라니 저는 페타 치즈 드레싱은 질색입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드레싱도 질색입니다. 저는 음식 취향이 무척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좋아합니다. 블루치즈 드레싱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저는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초콜릿 광이기도 한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초콜릿 광이 많습니다. 어떤 식당들은 확실히 디저트 부분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큼직하고 인상적인 디저트 상을 차려놓는데 전부 과일입니다. 저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어느 식당의 메뉴에 초콜릿이 하나도 없고 그런 메뉴를 계속 고집할 것이라면 저는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동네 식당에 갈 때마다 저는 초콜릿으로 된 메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았다면 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식당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몇몇 손님은 초콜릿을 좋아해요. 어떤 손님은 진저 에일과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하고요. 블루 치즈 드레싱을 좋아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내놓으면 어떨까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드레싱만 내놓는 덕분에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위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를 내놓아도 되고 그것을 특색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 식당은 라즈베리 비네그레트를 내놓으면 어떤 괴이한 방법으로 식당이 매우 특별한 곳이 된다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이하고 하찮은 생각에 바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한쪽에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한 병을 놓아두어도 됩니다. 허쉬 초콜릿 시럽 한 깡통이나 다이어트 펩시 한 캔, 진저 에일 한 병을 갖다 놓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들어갈까요?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당의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 싶은 거, 그러니까 라즈베리 비네그레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과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건 과시한다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는 거.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을 만나러 갔을 때도 그 유연성을 가지고 그리고 갔을 때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뭐 피부에 관련돼서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 관심이 없어. 근데 그것만 계속해. 이제 뭔가 유연성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부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에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막 지금 배가 아파서 탈이 나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이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배려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배려와 경청은 내가 신념을 어릴 때 찾아서 어린아이 상처에서 찾아서 나에게 공간이 생겨야 거기에 사랑이 드러나서 그들이 보여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가득 신념으로 가득 차면 나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눈치 보면서 상대방을 보는 거와 그 내가 신념이 사라지면서 이제 신념이 사라지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그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는 또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나에게 내 사랑이 공간이 생겨서 드러나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근데 얼마 전, 일주일, 2주 전인가요? 여기 이제 잘하는 삼계탕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맛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맛이 없고 있잖아요. 뭐씨, 어쩌고 저쩌고, 그 닭이, 여기 그 약정골목 있는데, 여기 유명한 한방 삼계탕집이. 정말 맛이 없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옛날에 거기가 맞나? 여기 시내에 있었던 금곡 삼계탕집이 진짜 맛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쪽 가창 쪽으로 있잖아요. 그 스파밸리를 잠깐 갔다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백숙 파는 데가 있거든요. 몇 번 갔는데 갈수록 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거기서 그런 건지 그래서 다른 곳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너무 바쁘니까 좀 불친절하긴 해요. 바쁘니까 막 불친절해요. 그냥 막 진짜 빨리빨리 주문하면 막 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래 맛있어서 가준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할 수 있는. 야, 그렇죠? 제가 식당을 차려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 생각이 나요. 막내 아들이 뭘 먹잖아요. 그럼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게 맛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식당 차릴래? 내가 앞에
그래서 카운터 내가 볼게 이러면서 맨날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제가 식당에 가지고 지가 돈은 지가 받겠대요. 저보고 야, 엄마는 식당을 할 리가 있겠냐 내가 이러면서 웃는데 우스갯소리로 막 그러는데 뭐 식당 자영업은 너무 힘들죠. 어쨌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거, 많은 사람 이 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 내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몸에다가 어떤 양식을 주는 것보다 그죠? 양식을 주고 이 마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건 뭐냐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자체는 뭐예요?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그러잖아요.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것, 의식이 풍요롭게 되는 것, 의식 자체에 그 의식이 순수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이 가려져 있는데 마음이 사라질 수는 없고요. 이게 사라지는 게 항상 높은 의식으로 되니까 마음에서 하고 있는 신념을 없애면서 어쨌든 공간이 드러나는 거는 의식의 순수한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깨서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저렇게. 어제도 뭘 보다가 모자 쓰고 가만히 앉아있는 어떤 파트너를 봤는데 또 그렇게 마음이 찡한 거예요. 저 녀석이 날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코라는 거는 거부하고 딴 데 가서 앉아있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야. 순수한 빛을 봐야지 하고 또 앉아있다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의식, 마음과 몸의 양식, 뭔가 이렇게 영양분을 주기보다 진짜 나의 의식이 무엇인지 의식에 원래 자체에 드러나 있는 상태 영양분을 준다면 의식에게 줘야 되겠죠. 원래 본체에다가 그게 더 큰 세상에 더 큰 일이라는 거죠. 뭐 의식의 영양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는데 있는 일이 가장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려도 전혀 없고 즉각적인 대응도 전혀 없습니다. 관찰하고 귀 기울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나 자발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랬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좀 뭔가 마음에서 공간이 조금씩 생기나 봐요. 그때 그랬었구나. 그 친구가 그렇게 의식이 좋았었구나.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했었구나 하는 마음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는 거예요. 배려심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서 내가 신념에 가려져 있을 때는 두려움이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느껴져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알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내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기업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합니다. 그죠?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형식적인 사업체를 소유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운영하면서 형식적인 수준의 성공만 거둡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형식적인 고객들이 와서 형식적인 환경에서 형식적인 시중을 받습니다. 이들은 삶 전체가 따분함의 수준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삶은 치명적입니다. 형식적인 거. 그렇죠? 형식적인 거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탓하는 스트레스보다는 따분함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분함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전화하면 통화 중이라고 기다리게 하는 업체는 고객을 잃습니다. 통화 중 대기가 길어질수록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요새는 뭐 이거는 30년 전에 쓰신 거잖아요. 지금 SNS로 다 되죠. 요새는 카드사에 카드를 다시 재발급을 하든 뭐 때문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뭐예요? 통화 중에서 SNS 휴대폰 보십시오. SNS 바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원합니까? 상담원을? 아니면 그냥 SNS로 할 것인지 안내가 바로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30년 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손님들에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제가 뉴욕 동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했을 때 수신 전화 회선을 10개나 두었던 이유입니다. 누가 통화하기 힘들었다고 말만 하면 저는 즉시 회선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어느 업체에 연락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어서 결국에는 이런 젠장하고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런 업체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 업체가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도 차가운 기계 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자기들에게 전화를 해서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에 대한 전혀 이제 배려가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제가 피닉스사에 있는 알루미늄 제품 제조사 몇 곳에 전화를 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받았는데 여자는 제가 전화해서 거의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갖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여자는 마치 도매 업체가 실수로 소매를 했다가는 그 길로 끝장이라도 나는 양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 푸딩 맛이 어떤지를 알려면 푸딩을 먹어봐야 합니다. 식당에서 대기 시간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했으면 다음으로 만날 것은 음식 자체입니다.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상 최고의 셰프가 되세요. 여기 셰프님도 들어와 계신데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상 최고의 셰프가 되세요. 여기 셰프님 계세요. 그 같은 의도를 사람들이 음식에게 느끼는 때는 이상하게도 셰프가 아름다운 시각적 경험을 창출을 하려고 음식이 접시에 담긴 모습이나 접시가 배열된 모습에도 신경을 쓸 때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분 부산에 계신 셰프님이죠. 음식이 질린다 하시더라고요. 맨날 맛을 봐가지고. 또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런 식당이기도 했어요. 네, 부산에 한번 갔었는데 한 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 책거리 하러. 책거리 또 하러 가야 되거든요. 부산에 있으신지 모르겠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책거리를 근데 서면으로 가야 되는구나. 권하님 있는 근처로 가야 돼가지고 그 해운대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 나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더 생기기 위해서는 나의 신념체계, 부정적으로 내 마음에서 이 에고가 하고 있는 마음은 이기심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남기 위한 나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신념에 대해서 찾아서 자꾸 재맥락을 해야지만 내가 배려심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대구에서 수업 있는 날이기 때문에요. 많이들 그 의식 공부 많이 하시고요. 네, 주변에 하시다 마신 분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